지훈에게 신랄한 지적을 받은 노사나 대리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퇴장했다. 평소답지 않은 지훈의 강한 지적에 장내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는다. 다음 팀 시작하세요. 지훈의 건조한 멘트에 다들 웅성거리며 쉽게 올라오지 않는다. 어느 조직에서나 그렇듯이 쓸만한 사람은 정말이지 한 줌이다. 지훈은 이러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한 소리 듣는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핀잔 한 번 듣는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가? 누가 죽기라도 한단 말인가? 기회는 계속 열려있으니 합격해서 승인받으면 남의 돈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말이다. 그럼 수억, 수십억의 투자금을 받는데 종이 몇 장 뚝딱해서 제출하면 자금 대주고 스태프 조직도 지원해주고 사무 공간과 기타 지원까지 다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회사 밖의 살벌한 전쟁터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찰나 누군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다른 팀들이 안 하시면 제가 먼저 발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그 젊은이는 누가 봐도 잘생기고 훤칠한 사람이었다. 잘생기기도 했지만 아주 선하게 생긴 호감형의 인상이다. 지훈은 인사기록표와 사업기획서와 추가 내용들을 살펴봤다. 어제 본 내용 중에 없어서 전혀 새로운 기획안이었다. 대한시멘트 소속의 도세원 대리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록이 적죠? 인사기록 카드 한 장, 사업기획서 요약본 한 장이 전부라. 의아해진 지훈이 옆에 있는 인사부장에게 물어본다. 그게 저 VIP 채용건입니다. 그렇군요. VIP 채용건 사업을 하다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다. 대한건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와 예산을 다루는 정부 부처, 자금을 융통해주는 은행권 등의 자녀들을 정원 외로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입사하는 경우에는 상당수가 자리만 차지하고 몇 년 하는 척하다가 경력 관리만 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절박하지 않은데 무엇하러 열심히 하겠는가 말이다. 그렇다면 왜 VIP 관련 자료가 없죠? 그게 민 부회장님이 부회장님 이외는 대외비로 처리하라고 하셔서요. 뭐라고요? 지훈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실각한 민유성 부회장이 예전에 해놓은 명령을 지킨답시고 현재의 사장인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 행동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자신의 앞에서 말하는지 이 사람의 센스 없고 무심함에 혀를 끌끌 찰 정도였다. 역시 가지고 와야겠죠? 지훈이 자신을 무섭게 노려보는 것을 본 인사부장이 급히 인사팀 직원을 호출해 열쇠를 주며 말한다. 야, 내 책상 아래 노란 파일 가져와. 빨리. 지훈은 더더욱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현재 대표이사이자 사장인 자신이다. 대표이사 앞에서 부하 직원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자세하며 VIP 비밀 자료라는 핑계로 신임 사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이 사람의 업무 처리 능력의 심각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벤처 창업센터니 뭐니 하기 전에 내부 청소를 더 해야겠구나. 부하 직원이 가져온 파일을 지훈의 앞에 놓으며 괜스레 있지도 않은 파일 앞면의 먼지를 손바닥으로 닦는 신용을 하는 이 사람의 행동에 경멸감을 느끼는 지훈이다. 등잔 밑이 어두웠구나. 정신 차리자 강지훈. 파일은 이게 다인가요? 인사기록 말고도 기타 대외비로 처리된 것들 전부 제출하세요. 전부 말인가요? 알겠습니다. 찾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부 제 책상에 있으니 내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일로 없고 전부 서류인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서류가 더 편하더라고요. 허허. 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사부장을 장내에서 일단 퇴장시킨 뒤 신임 경영기획 전무와 김찬을 불러 지시한다. 전무님. 금일부로 인사부장을 계열사 한직으로 전배 발령 내시고 회사 내에 이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뭔가 비밀리에 움켜쥐고 있거나 뒷배를 해놓았을 겁니다. 전무가 대답하고 물러가자 김찬에게도 지시한다. 비서실장은 지금 바로 인사부장과 인사부서 전체를 통제하고 비밀 서류와 중요한 내용들 전부 수거해서 내 방에 옮겨 놓으세요. 아까 도사나의 카피캣 기획안이 지훈에게 강하게 거절된 이후에 이번에는 인사부장이 퇴사에 가까운 조치를 받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회의실이 찬바람이 휘몰아친 듯 차가워진다.
지훈마저도 불쾌한 기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때 단상 위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시멘트 해외홍보부의 도세원 대리입니다. 괜찮으시면 지금 저희 사업기획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떠신지요? 예의를 갖추면서도 당당한 그의 태도에 분위기가 정리되는 듯하다. 지훈도 자신이 너무 흥분했음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여 동의한다. 먼저 이 사업은 수익을 남기려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진행이 안 되어도 무방합니다. 이번이 안 되어도 다양한 방향으로 추가적 진행을 모색할 계획이니까요. 지훈은 시작부터 느낌이 이상해짐을 느꼈다. 부모의 배경으로 낙하산 입사를 한 직원이 벤처 창업을 한다? 이미 자기 재산만으로도 강남 아파트와 건물이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모든 걸 걸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하겠는가? 물론 그런 환경에서도 모험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확률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런 일반 사업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부잣집 도련님의 한심한 내용일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층, 기타 사회적 취약자 등을 위한 예방주사, 헬스케어 디바이스, 제약품, 구호 장비 등을 모두 합치면 수십조 원에 육박합니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20조 원까지도 예산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직접적인 구매액인 10조 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항목은 자료 출처 및 기타 정보처의 보완을 위해서 강지훈 대표이사님께만 제출드리고자 합니다. 도세훈과 함께 온 젊은 여성이 지훈에게 서류를 건넨다. 서류에는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는 각종 의료용 물품들의 리스트와 비용, 제조업체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서 각 계약을 맺는 개별 기업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정부에서 개별 기업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때 그 가운데에서 결제 업무를 진행할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10조 원의 정부 금액을 받아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에게 10조 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세원의 사업기획 내용을 듣자마자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정부 관련 사업을 진행해서 크게 버는 사업은 많지 않다. 현금을 오퍼레이팅 한다는 면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마진이 적고 사업 내용이 정부에 모두 노출된다. 사업 내용에서 정부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자체만으로 벌써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받은 금액 그대로 지불한다면 이토록 무의미한 일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의아한 눈빛으로 자신을 주시하는 시선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도세원은 여유 있는 미소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저희는 여기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 사업의 수익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는 하도급 업체에 장기간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각종 정부 입찰에서 못 들어오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갑질을 하는 원청 업체는 정부 발주나 정부 사업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거의 리얼타임으로 현찰 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처에 따라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점차 현찰 결제화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 돈을 받는 기업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이를 최대한 끌다가 자신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단기 용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는 채권 투자나 단기콜 금리 등을 구입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저런 수수료를 빼면 1에서 2% 정도 수익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그 이하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금액을 해외 단기채에 투자합니다. 다음에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의 금리표인데요. 국가가 안정적인지 불안한지, 정부의 재정 상황은 건전한지 등에 따라 기준금리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미스매치가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을 보면 브라질이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보전되고 이자는 지급되며 매년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낮을 때는 7에서 8%, 높을 때는 15% 가까이까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60일까지도 어음 발행이 가능하나 정부 부처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30일짜리로 대응한다고 가정하면 중간 이율 10% 정도로 잡고 10조 원의 10%는 1조 원, 이를 12분의 1로 하면 800억 원 내외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각종 비용 등을 제하고 보험료를 빼면 대략 5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높은 만큼 이 국가들에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라질에 꼭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 것일 뿐이지만 브라질도 예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장기간 금액이 묶이고 때로는 원금 손실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이 돈의 원금은 정부에서 개별 기업에 제공하는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금을 사수해야 하는 돈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많은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30일 단위로 끊는 것이기에 만약 최악의 경우가 생겼을 경우 1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으로 70% 정도가 커버리지 됩니다. 제가 대한건설 창업투자센터에 바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 발생할 이 30%에 해당하는 보증입니다. 즉 1년 내내 300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도세원은 목이 타는 듯 물을 한 잔 마시며 지훈과 주위의 반응을 살폈다. 예상한 대로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으로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 친구의 치기 어린 계획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이 사업 계획 자체도 이뤄지기가 어려웠지만 만약 성공한다고 가정해도 대한건설이나 조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피해가 없으면 다행인 수준이다. 그러나 만약 잘 진행된다면 직접적인 이익 몇백억 버는 수준이 아닌 세계 평화와 질서와 안녕을 한국에 있는 한 기업이 노력한다는 훌륭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홍보로 생각한다면 성과도 이만한 성과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잠시 쉰 도세원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게 된다면 발생 예상되는 수익 500억으로 아프리카의 우물파기 및 식수 제공, 기초보건과 저가 노트북 등의 교육 지원, 전염병과 감염병 예방약과 처방약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보건기구와 협약하여 진행한다면 아프리카 등의 제3세계에 한하여 거의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내용은 이미 기본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차로 대한민국 내에서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되 잘 진행될 경우 각 국가들과 국제기구 입찰 등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지훈은 훌륭한 기획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기획에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일개 기업의 회사원에 불과한 사람이 만든 형체도 없는 기업을 거액의 유통 창구로 이용하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심할 경우에는 국정조사감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대략의 내용을 듣고 난 지훈이 도세원에게 질문을 한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훌륭하며 해외 금리차를 이용한다는 발상도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결되어야 할 사항인 어떻게 정부의 결제대행 기업 자격을 얻을 것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의 질의를 듣고 난 세원이 만면의 웃음을 지으며 지훈을 바라본다. 안정감과 여유와 자신감을 모두 갖춘 그의 모습에서 지훈은 왠지 친구가 될 듯하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어느새 지훈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흐르기 시작한다. 도진강? 도세훈의 아버지이자 현재 여당인 자유정의당의 실세인 정치인이다. 검사 출신으로 현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군사정권 말기 검사로 첫 공직을 시작한 이래 여의도의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고위관료, 유력 정치인, 재계의 경제계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넣을 정도로 힘을 과시했던 인물이다. 자신의 상관인 검찰청 차장과 국세청 실력자들, 그리고 당시 다단계 사업으로 많은 국민들의 피를 빨던 회원그룹의 커넥션을 수사하여 적발해낸 일로 국민적 영웅소리를 들었던 전적도 화려하다. 이 일로 도의적 책임을 지며 검찰총장이 물러났고 관련된 국회의원 몇 명도 금배지를 반납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이를 총괄 지휘했던 도진강 부장검사는 일약 정치계의 거목으로 성장했었다. 그러나 이는 외부적으로 알려진 내용일 뿐 실제적으로 그는 글로벌 무기 브로커 기업의 후원을 받는 정치검사였다. 다단계 기업 사건도 바로 이 무기 브로커 기업의 핵심 간부가 조직의 자금을 이용하여 다단계에 투자한 뒤 사기당하게 되자 이를 보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었다. 그리고 도진강 검사도 이 사건 이후 반대파에 의해 보복성 밀고를 당해 검사직을 사퇴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이후로도 글로벌 무기 조직의 자금과 네트워크 검사 시절 확보한 대한민국 유력 인물들의 비리 관련 자료를 적절히 사용, 승승장구하여 여당 원내대표 및 법사위원장, 현재는 보건복지위원 회장으로 재직 중인 인물이었다. 도세원 대리가 이 도진강 의원 아들이란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부장을 대신하여 지훈의 서포트를 맡은 경영기획부장이 대답한다.
아니,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뭐하러 대한건설에, 그것도 계열사에서 근무하나요? 그리고 스펙이 화려한 걸 보니 그냥 공채로 와도 합격되고 남을 텐데 굳이 청탁성 채용을 한 이유가 뭐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전 민유성 부회장님이 먼저 제안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친분 관계가 좋았다고 하고 또 이대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제3세계에 매년 시멘트 및 건설 자재를 후원하는 행사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저도세원 대리가 이 일을 주로 맡아서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다.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봉사의 성격으로 다녔다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민유성이 수지가 남지 않는 장사를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의 지운이다. 우리 대한건설이 받은 이익은 뭔가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외에 건설하는 각종 건축물, 시설물 등의 공사를 대한건설이 상당 부분 수주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이익이 많이 남지 않겠지만 이후 그 나라에서 발주나오는 공사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부성으로 제공하는 건물 자체를 뭘로 할지는 우리 회사의 결정에 맡긴다는 계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해당 기부 시점에서 가장 많이 남는 자원과 가장 저렴한 원자재로 가장 여유 있는 공사 인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했으리라 예상됩니다. 뭐 서로 그다지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내용이지요. 그 정도의 재량권은 활용할 수 있는 정도라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해본 지훈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청탁성 채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람 자체가 인물이었고 도진강 의원이나 인유성 모두 아주 무리하지는 않는 선에서 일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훈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로 사람을 잡아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복받은 친구로군. 이런 생각을 하며 도세원에게 질문한 것인데 사실 그 대답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실제 도세원의 대답도 그러했다. 아마도 제출된 자료들로 사장님께서 예상하신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개별적인 시간을 내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뻔한 것이겠지.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라도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이 이렇게 무리수를 둘 것인가? 좋아. 곧 알게 되겠지.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원의 팀 이후로 몇 개의 심사안이 올라왔으나 양에 차지 않은 지훈은 이후의 내용을 심사단에 일임하고 방으로 올라와 잠시 휴식을 가졌다. 체력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다 자부하던 지훈이지만 요새 웬일인지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자꾸 어딘지 모르게 자꾸 아프기도 하고 그냥 매사에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 감이 있어 서글프기까지 하다. 잠시 눈을 좀 붙이라는 그때 지훈에게 전화가 온다. 모르는 번호라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는 지훈. 네, 강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훈 사장님. 저는 남궁영 회장님 밑에 있는 고수혁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인사를 한번 드리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신지요? 남궁영 밑에 있다면? 건달 아닌가? 불편한 느낌의 지훈이었지만 딱히 싫은 티를 내기가 어려워 예의상 말을 받는다. 아, 네 남궁영 회장님 회사 사람이시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네? 회사요? 하하, 저희는 회사가 아닌데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인수인계 받으실 것도 있고 인사드릴 사람들도 있어서 편하신 시간에 약속을 잡으러 연락드렸습니다. 말투는 정중한 듯 하지만 비정함과 비열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목소리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해온 경력이 녹아있는 목소리일 테지. 지훈이 항상 생각하는 바이고 생활신조 같은 것이지만 이런 부류에게는 웃으며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된다. 잠시 생각하던 지훈이 대답한다. 그렇군요. 그럼 저도 준비를 좀 해야 하니까요.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할 듯합니다. 단순한 상견례성 인사인가요? 아니면 저도 뭔가를 준비해 가야 할까요? 생각지 못했던 지훈의 말에 상대방의 대답이 끊어진다. 그 선택은 강지훈 사장님이 하셔야겠지요. 저희는 오직 실행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말하세요. 이렇게 되면 좋게 나갈 필요가 없다. 지훈은 오늘 나중을 위해서라도 단단히 정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장소는 여의도의 레퀴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보안이 좋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한 번도 본인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니지만 인연의 끈이 참으로 질기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척하며 확인한다.
여의도 레퀴엠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가지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후후후. 좋아요.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지훈은 전화를 끊고 남궁용 회장에게 연락한다. 오, 강 사장 무슨 일이신가? 우리 아들은 잘 봐주고 있지? 회장님 부하들 빠르더군요. 벌써 저한테 호출이 왔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오라더군요. 잘 생각해서 선택하라고도 하고. 이거는 무서워서 그 자리 가겠습니까? 뭐라고? 감히 어떤 놈이 그따위 짓거리를 한단 말인가? 연락 온 게 누구야? 일단은 고수혁이라는 사람인데 대표로 연락한 듯하네요. 이상하네. 고수혁이는 딱히 내 편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반대편도 아닌데. 잠시 생각하던 지훈이 말한다. 어쩌면 중재인 정도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회장님 조직이 거의 조직폭력단 아닙니까? 그런데 일개 회사원 나부랭이가 위로 온다니 열받을만 하지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 고수혁이란 사람이 일종의 심판 같은 걸 맞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자네 잘 알고 있구만. 참 그리고 우리는 조폭이 아니야.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을 잘. 아이고 언제부터 그렇게 법대로 했다고 원칙을 따지십니까? 아 그리고 법이 안 되니까 변호사도 있고 조폭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다 되면 법전만 있으면 세상에 다툼이란 게 있겠어요? 서로서로 가면 쓰고 사는 거지요. 거 자식이. 참 말은 잘한단 말이야. 이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일단 나도 가야겠지? 아닙니다. 어르신 오면 역효과만 나죠. 할아버지 뒤에 숨어서 손자 재롱 잔치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자네 착각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 녀석들 어지간한 조폭들보다도 더 무서운 놈들일세. 세상에 건달, 깡패가 얼마나 많은가. 그 중에서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영업 중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바닥에서는 엘리트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회사, 아니 이건 뭐 조직이지. 관련 정보나 상세히 보내주세요. 휴 알겠네. 그놈들이 내 얼굴을 봐서라도 자네를 해치게 하겠냐마는. 그래도 조심하시게. 남궁영 회장님. 누구나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저에게도 몇 개 있지요? 일단 갔다 와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삼국지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조가 동탁군의 장수 화웅을 상대하러 나가는 관우에게 좋은 술을 한 잔 권하니 적장에 목을 베고 와서 마시겠소. 하는 그런 거 말이죠. 회장님 평생 모은 재산 절반을 받는데 그럼 목숨 한 번쯤은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휴 이놈아. 세상에 너보다 강한 놈들 세고 셌다. 너 그러다 언젠가 크게 한번 당할 거다. 하여튼 잘하고 오고. 나도 혹시 모르니까 내 나름으로 준비는 해놓으마. 지훈이 관련 자료를 받아 읽으면서 김찬에게 추가적으로 지시를 내린다. 비서실장 밑에 가장 터프한 친구로 3명 정도 해서 저녁에 나랑 어디 좀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들은 김찬이 알았다고 대답한 뒤 먼저 나가 준비를 한다. 지훈은 아까의 나른함과 무기력함에서 어느덧 깨어난 느낌이다. 누군가와 겨룬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세포가 살아나는 기분이다. 새삼 자신이 충동적이고 호전적이며 전투적인 타입이라는 자각을 해본다. 그래. 나도 어차피 좋은 놈 되기는 글렀어. 좋아. 생긴 대로 살자고. 자꾸 참고 살려니 그것도 피곤하다. 잘 됐어. 오늘 몸 좀 풀어보자. 회사 승합차에 지훈과 김찬, 그리고 부하 직원들 중 가장 뛰어난 3명을 태우고 한참을 달려 레퀴엠에 도착했다. 원래는 희수와의 과거나 인연 때문에 껄끄러워야 함에도 지금의 지훈은 뭔가 생기가 가득하다. 그동안에도 누군가와 싸울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수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었었다.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뭐 그런 게 없을 듯하니 생긴 대로 놀아보자는 생각이다. 입구로 들어가니 익숙한 목소리의 남자가 나와 맞이한다. 안녕하십니까? 강지훈 사장님. 제가 연락드린 고수혁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문을 들어가시게 되면 그냥 나오시기는 어렵습니다. 늦기 전에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시는 선택을 추천해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